안녕하세요. 헌터입니다. 오늘 분석해볼 기업은 애플입니다. 애플은 굉장히 오랜 기간 저점과 고점을 계속해서 올려가며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중간중간 이렇게 쉬어가는 구간이 있기도 하지만 큰 그림에서는 여전히 우상향을 유지 중에 있습니다. 자, 주봉으로 보나 월봉으로 보나 꾸준하게 굉장히 견조한 우상향 이어가고 있다는 거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역시나 시총 1위다운 면모를 보여주고 있죠. 국내 증시와는 다르게. 자, 어쨌든 최근에 계속해서 이제 신고가를 달성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얼마 전에 237달러 찍고서 조금 내려오긴 했습니다만 자, 지금 상황에서 우리 다시 한번 좀 상승 흐름 이어가면서 전고점 돌파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금의 상승세 유지가 될 수 있을지 주가의 흐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분석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유자분들 대응이 중요해졌습니다. 앞으로 목표가 우리 어디까지 설정이 가능할지 투자 기간은 어떤 식으로 설정을 해야 될지 다양한 투자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뭐 물려 계신 분들은 딱히 없을 것 같고 지금은 이제 신규 진입 관점에서 주가가 많이 올랐음에도 여전히 들어가기 괜찮은 구간일지 이런 부분까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공매도 현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공매도 비중 최근에 0.93% 정도 나오고 있고요. 뭐 굉장히 낮은 비율 꾸준하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걱정은 없어 보이고 다만 이제 최근에 대차장고가 조금 올라오긴 했어요. 하지만 뭐 공매도 비중이 이렇게 좀 낮은 상황에서 우리가 크게 걱정할 건 전혀 없어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동사 재무제표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적 전망 한번 보시게 되면 뭐 매출액도 그렇고 자, 에비타 그리고 순이익도 마찬가지로 작년을 제외하고는 꾸준하게 좀 올라주는 분위기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좀 쉬어가는 분위기였지만 자, 올해부터는 다시 한번 또 힘을 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더 큰 폭의 상승이 이어갈 것으로 보여지면서 향후에 실적 전망은 지금 당장에서는 굉장히 좋게 바라보고 있는 현재 시장입니다. 자, 그리고 뭐 EPS도 마찬가지로 자, 주당 순이익 꾸준하게 좀 좋은 흐름 이어갈 것으로 보여지면서 상승폭 자, 또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고요. 자, 이어서 부채 비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채 비율이 이제 좀 높죠. 과거 대비해서도 많이 올라왔어요. 200대에서 지금 이제 400 중반대까지 올라왔고, 최근에는 한 400에서 500, 600 근처까지도 올라갔었습니다. 그래서 좀 높은 부채 비율이 유지가 돼서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걱정할 건 없어요. 왜냐면 이제 애플 같은 경우는 사업 구조상 영업 부채가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금융적인 그런 관점에서 볼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채가 아니기 때문에 영업 부채다. 그래서 걱정은 없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어서 뭐 ROE도 작년까지만 보시게 되면 171 굉장히 좋죠. 과거 두 자릿수일 때도 좋았지만 55, 70, 140, 170 이런 식으로 최근까지 굉장히 가파르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익성은 꾸준하게 올라주는 상황에서 지금은 뭐 171이면 거의 끝판왕이라고 봐도 돼요. 수익성은 전혀 의심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좋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돈을 쓸어 담고 있고요. 자, 이어서 이제 PER, 현재 PER과 PBR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 자, 현재 PER 35.1배, PBR은 52.6배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배당금은요, 자, 일단 배당 수익률 0.42% 정도 나오고 있고요. 배당은 크지 않아요. 자, 배당금 자체 보시게 되면 최근에 추이 한번 볼까요? 자, 이제 분기 배당을 하고 있고 매번 0.24에서 뭐 0.25 최근에는 이런 식으로 좀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거의 1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1달러 정도, 주당 1달러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배당 수익률은 아까 보셨다시피 0.42% 크진 않아요. 그래서 그래도 조금씩 올라주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현재 주가 밸류에이션 살펴보시게 되면 지금은 이제 주가가 많이 오르긴 했지만 어쨌든 실적은 꾸준하게 상승 흐름 유지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에서 저는 여전히 저평가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PER, PBR 수치만 봤을 때는 좀 높은 것 같은데 느낌이 있지만 지금은 저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지금 저평가 구간이다. 여전히 싸다 주가는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동사 관련 이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플이 지난 2월 MR 헤드셋 비전 프로 생산을 대폭 축소했습니다. 애플이 지난 초여름부터 비전 프로의 생산을 크게 줄였고요. 올해 말까지 현재 버전의 헤드셋 생산을 또 중단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배경을 보시게 되면 초기 높은 관심과 달리 3,500달러에 달하는 높은 가격과 저가의 경쟁 제품들로 인해서 출시 첫 해 판매가 좀 기대에 못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생산이 축소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점은 좀 아쉽고요. 자, 그리고 애플이 올해 말부터 보급형 모델 아이폰 SE4 양산에 들어갈 것이란 전망입니다. 오는 12월 대량 생산이 시작이 돼서 내년 1분기 중에 출시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으니 기대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애플이 올해 4분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아이폰 16 주문을 약 1000만 대 정도 줄일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전작 대비해서 이제 판매량이 좀 부진을 하면서 생산량을 좀 줄일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부분은 좀 아쉬워 보이고요.
자, 그리고 아이폰 16의 출시 첫 3주 동안 중국 내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20% 증가했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너무 좋아할 건 아닌 게 이는 이례적으로 이제 출시와 동시에 할인 행사를 좀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수치적으로 잘 나왔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최근 3주간 아이폰 전체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2% 감소했습니다. 특히 중국 내 스마트폰 점유율은 지난해 3위에서 6위로 하락을 했죠. 그 이유를 보시게 되면 미국의 제재로 지난 5년간 프리미엄 스마트폰을 출시하지 못했던 이제 화웨이가 지난해 고사양 반도체를 장착한 스마트폰 메이트 60 프로를 출시했기 때문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웨이의 복귀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애플이 가격을 내려서 충격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으로 좀 이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중국 내에서는 좀 아쉬운 이런 이슈들이 있었고, 자, 이제 마지막 이슈입니다. 최근에 좀 가장 크게 화두가 되고 있는 이제 바로 요 AI 관련 내용입니다. 자, 애플은 애플 인텔리전스 일부 기능을 포함한 새 운영체제 iOS 18.1을 오는 28일에 전 세계 공식 출시할 예정입니다. 자, 이 버전에서는 아이폰 최초로 통화 녹음 기능을 지원하게 되고요. 자, 이런 것이 이제 일단 삼성과 비교했을 때는 가장 좀 메리트가 생기게 되는 거죠. 자, 애플의 이제 굉장히 좀 큰 단점이었던 이제 통화 녹음이 되고, 자, 다른 앱을 통하지 않고 기기 자체에서 녹음 기능을 제공하게 되고요. 통화가 끝나면 녹음한 내용이 자동으로 텍스트 문서 형식으로 메모장에 저장이 됩니다. 자, 그리고 통화 녹음과 이메일을 AI가 요약하는 기능도 담기게 됩니다. 그리고 애플의 음성 비서 시리가 조금 더 똑똑해지는 스마트하게 되는 좀 이번 버전으로 보시면 되겠고, 사용자가 이제 말하다가 실수를 하게 되면 문맥을 파악해서 무슨 말을 하려 했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업데이트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애플 인텔리전스 또 상당히 기대가 되면서 최근에 주가의 상승 흐름에 좀 기여를 한 모습이었죠. 자, 다만 일각에서는 뭐 일단 뭐 AI 관련해서는 아직도 뭐 경쟁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체크를 해봐야 된다. 그래서 조금 의심의 여지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저는 그래도 굉장히 좋은 내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관련해서도 애플과 함께 이제 업데이트된 내용들 앞으로 기대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최근에 이슈 이렇게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슈가 좀 많았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투자 전략 설명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신규 진입 관점입니다. 신규 진입에서는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 실적 대비해서 지금은 주가 여전히 올라갈 일 충분히 많이 남았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투자 기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중장기로 보시는 게 맞아요. 초장기도 괜찮아요. 근데 중간에 뭐 어떤 돌발 악재가 나온다면 여러분들이 그때는 대응을 하셔야 되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굉장히 견조하게 올라가는 흐름은 중장기적인 흐름에서는 저는 꺾이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좀 여러분들이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년간 여러분들이 좀 투자해 나가시는 게 좀 일단은 좋아 보이고요. 그리고 오히려 막 이렇게 한 번씩 눌릴 때 있죠. 크게 눌리지는 않지만 어쨌든 눌릴 때 오히려 모아가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애플 앞으로 전망도 상당히 좋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는 것도 물론 전에 들어가신 분들에 비해서는 수익 메리트는 떨어지겠지만 여전히 충분히 수익 내기에는 괜찮은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 앞으로의 전망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실적도 굉장히 가파르게 내년에는 더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 쉬어가는 구간이 나오더라도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장기적 관점에서는 꾸준한 우상향 저는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자, 긍정적으로 신규 진입 관점에서 일단 말씀드렸고요. 이어서 보유자분들 대응 방법입니다. 이제 기존에 보유하시는 분들 어떻게 대응하시냐면요. 일단 목표 주가부터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목표 주가는 일단 뭐 차트에 표시는 좀 힘들겠네요. 300달러 보고 있습니다. 300달러까지는 내년에 여러분들 충분히 좀 도달할 수 있는 가격대 아닐까. 큰 어떤 악재만 없다면 내년에는 300달러 목표를 한번 가보는 것도 저는 방법이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여러분들이 300달러 목표를 해서 꾸준하게 좀 보유해 가시고요. 혹시 중간에 조정이 나오더라도 오히려 기회로 여러분들이 모아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떨어질 때는. 자, 그렇게 대응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위에서 물려 계신 분들은 사실 거의 없는 구간이기 때문에 딱히 대응 방법 말씀드릴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전략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장도 고생들 많으셨고 오늘 내용도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